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정영애입니다. 알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초 강의 7주차 1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 시에는 두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피는 데 많이 활용되는 산점도를 학습합니다.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산점도 그래프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산점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스캐터 플롯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점도는 다중변수 데이터에 대해서 두 변수에 포함이 되어진 값들을 2차원적인 그래프의 점으로 표현을 해서 분포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각화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변수의 데이터 분포와 관계 파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두 변수를 각각 X축과 Y축에 지정을 해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여기 변수 값들이 있고 여기 관측 값들이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열에 해당이 되어지는 변수가 각각 X하고 Y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게 되고 여기에서는 세펄, 그 다음에 여기 세펄의 랭스, 여기 위드 값이 표현이 되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꽃잎의 위드 값하고 꽃잎의 길이 값이 어떠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바로 산점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산점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래프가 그렇듯이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아이리스 데이터의 꽃잎의 길이와 너비의 상관관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산점도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리스 데이터를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아이리스를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이리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4개의 숫자 변수들 중에서 2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에 속해져 있는 페털 랭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페털 위스의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각각 페털 랭스와 페털 위드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그 데이터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150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산점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각각 X축하고 Y축에 매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페털 위스의 값하고 페털 랭스의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꽃잎의 너비 길이하고 관련이 되어진 그래프이기 때문에 메인에다가 꽃잎의 너비 길이, 그리고 X하고 Y의 레이블로 꽃잎의 너비,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의 값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시를 하도록 할 때는 컬러 값은 레드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포인트의 종류는 19번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9번이라고 하는 여기 포인터 캐릭터라고 하는 여기 포인터 모양은 표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CH 값이 0번일 때부터 PCH 값이 여기 24번일 때까지의 모양들을 여기 표시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져 있는 이러한 모양들보다는 채워져 있는 확실한 데이터들로 표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개인 취향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좀 진하게 채워져 있는 솔리드한 모양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페탈 위스하고 페탈 랭스 값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서는 블루 색상을 사용하도록 했고 동그랗게 채워져 있는 큰 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꽃잎의 너비, 페털의 위드 값, 그 다음에 페털의 랭스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점들의 형태를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보았을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꽃잎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너비도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분포들을 보았을 때 상관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AB 라인이라고 하는 걸 써서 회기선을 추가해가지고 선형 회기 모델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LM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각각 랭스 값하고 위드의 값을 각각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로 적용을 해서 선형 회기 모델을 작성하는 그러한 함수가 바로 LM이고요. 그 함수에서 구해진 결과값을 AB 라인으로 적용을 해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회기 분석 모델이 적용이 되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회기선을 추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추가가 되어진 선을 보면 거의 비례를 하고 있는 선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 선에 이렇게 뭉쳐져서 데이터들, 점들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점이 이렇게 사방군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 점들이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렇게 막 퍼져 있는 경우는 상관관계가 그렇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변수들 간의 산점도를 우리가 하나의 화면에다가 그려낼 수는 없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플롯 함수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데이터 파라미터의 인수들을 다양하게 전달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는 4개의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꽃받침에 대한 길이와 너비, 꽃잎에 대한 길이와 너비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녀석들을 다시 말하면 변수의 이름들을 컴바인 함수로 엮어서 여기 bars라고 하는 변수들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아이리스의 모든 행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여기서 지정한 4개의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만 내가 추출해서 여기 대상 데이터 세트를 생성을 시켜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4개의 데이터를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산점도 매트릭스를 그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값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서 표시가 되어집니다. 4개의 변수를 넣어주었기 때문에 4x4짜리 그리드에 표시가 되어지고요. 4개의 상관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4개의 변수가 표시가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변수가 만나는 그리드 지점이 두 변수에 대한 산점도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페탈 위드하고 랭스, 여기 밑에 같은 경우는 X축이 페탈 랭스가 되겠고 Y축이 페탈 위스 값이 되겠죠. 서로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여기를 이렇게 X축하고 Y축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대칭이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의 짝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페탈 위스하고 랭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뭉쳐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데이터가 강한 상관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꽃받침에 대한 랭스 값하고 위스 값은 실제적으로 많이 그렇게 뭉쳐져 있는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특성이 있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롯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변수를 넣어주게 되면 변수의 개수만큼 X, Y축을 이루는 그리드가 생성이 되어지고 그 안에 산점도를 한꺼번에 그려서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변수의 그룹 정보가 있는 경우에 각각 그 그룹에 의해서 서로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구현해 보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이리스2 데이터를 우리가 생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리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해당이 되어지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도록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페시즈라고 하는 3개의 종으로 구별이 되어져 있는 팩터 값을 이용을 해서 그룹핑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이리스의 스페시즈라고 하는 팩터 데이터를 숫자화 시켜서 그룹에다가 넣어주도록 했어요. 여기서는 3개의 팩터를 가지고 레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서부터 3의 숫자로 바꿔진 숫자 값들이 그룹에 이렇게
그 할당이 되어져서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컬러의 값은 레드, 그린, 블루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3개의 그룹이기 때문에 3개의 컬러로 점을 찍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준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플롯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2개의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컴바인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를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1이나 혹은 2나 혹은 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될 거고 그 1이나 2나 3이라고 하는 값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룹에 의해서 점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종류는 같은 점의 모양을 2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점들은 같은 모양을 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컬러의 값도 여기서 우리가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룹이 1인 경우는 레드가 출력이 될 거고 그룹이 2인 경우는 두 번째 값인 그린이 출력이 될 거고 그룹이 3인 경우는 블루의 값이 출력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 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찍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예쁘게 구성을 하느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컬러의 값은 바이올렛과 아쿠아마린과 스틸 블루로 지정을 해서 톤을 좀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의 여기 꽃받침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룹의 C의 그룹에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안쪽이 비어서 있는 도형들로 표식으로 표현이 되어지게 되는데 뒤쪽에 이제 솔리드한 것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5를 해서 1인 경우에는 16번의 표식을 2인 경우에는 17번의 표식을 3인 경우에는 18번의 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솔리드하게 채워진 데이터들로 표시가 되어지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컬러에도 여기 구성이 되어져 있는 컬러로 지정이 되어져서 1번 그룹에 해당이 되어지는 게 여기 바이올렛, 그 다음에 여기 민트색에 가까운 푸른색은 2번 그룹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푸른색 계열은 3번 그룹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들로 표현이 되어졌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이 이른 경우는 세토사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붉은색 부분은 세토사 품종에 해당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 중간에 있는 아쿠아마린 컬러는 여기 부분에 이렇게 묻혀져 있어요. 여기는 벌석 컬러에 대한 그 품종에 대한 데이터들이구나. 조금 큰 품종에 해당이 되어지는 여기 버지니카 같은 경우에는 블루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색상을 지정해서 넣어준 경우, 자, 앞쪽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살펴보면은 자 여기 핑크색이 어떤 품종이고 이렇게 초록색이 어떤 품종이고 파란색이 어떤 품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보는 이 데이터를 만든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범례를 넣는 경우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범례를 지정을 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범례를 지정해서 넣어주는 거 우리 앞쪽에서도 살펴보았었어요. 레전드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지정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그래프 상에서 비어있는 공간에 범례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범례가 가리게 두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치를 탑 레프트로 지정을 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서 레벨은 스페시즈를 이용을 해서 범례를 구별을 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시즈에 들어가져 있는 세토사, 벌스 컬러, 버지니카를 가지고 이렇게 범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각각 우리가 표현을 했던 컬러들 지정을 해서 넣어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용이 되어졌던 표식을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해서 넣어주게 되면 이러한 형식으로 범위가 추가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범위 같은 경우는 단일한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기본으로 넣어주는 요소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만큼 많이 사용이 되어진 함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점도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표현을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각각 2개의 변수에 대한 경향성을 알아보는 데 많이 활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상대적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되어지는 시각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산점도 그리는 방법 잘 이해하시고 데이터를 그리는 데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면 안 되고 그 그래프의 결과를 보고 이 데이터들은 어떠한 그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석하고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점도 그래프 작성법, 세부적인 요소들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프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표식의 종류, 범례를 표시하는 레전드 함수 사용법 등을 잘 기억하여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